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물가가 어떤가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네. 지금 물가가 폭등하고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지금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그리고 우리 개인들, 서민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은 무서운 것입니다. 워런 버핏이라고 아시죠? 네. 오마의 현인, 세계적인 투자가 그리고 세계적인 기부자로 알려져 있는 분이죠. 그 워런 버핏이 지금 만 92세인데 그 워런 버핏을 뒤에서 뒷받침하고 있는 평생의 동료, 현재 98세이신 찰스 먼거라고 아시나요? 아니요. 이 찰스 먼거는요, 물가 폭등,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핵폭탄만큼 무섭다고 강조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 로마의 멸망도 엄청난 물가 폭등, 초인플레이션 때문에 일어났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마구 찍어내는 돈을 마구 찍어내면 반드시 끔찍한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2년 이상이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발생할 경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유동성을 풀었습니다. 금리를 낮췄죠? 거의 제로금리 상태까지.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홍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얘기인데 이 돈이 생산적인 투자로 흘러가면 더 나은데 거의 대부분이 투기적인 자산 시장으로 흘러갔다는 것이죠.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라고 하는 코인 있죠? 네. 그리고 NFT라는 대체 불가 토큰까지요. 그래서 자산 시장이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화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거품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눈 감아버렸습니다. 모른 척한 것이죠. 왜냐하면 현실의 과실에 취한 거죠. 찰스 먼거 표현에 의하면은 파티장에서 술에 취한 사람들이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행동한 것처럼 우리 이렇게 행동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많은 나라들의 자산시장이 급팽창한 것이죠. 특히 미국의 경우를 보면은요, 부동산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미국의 주식시장을 보면은 흔히 빅테크라고 하는데 아시죠? 빅테크? 기술주 또는 성장주,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구글, 그리고 테슬라 같은 그런 회사들이요. 이런 회사들이 주가들이 엄청나게 올라갔죠. 물론 다른 기업들도 따라갔지만은 그때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엔 다르다. 거품이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토머스 프리드먼이라는 미래학자는요, 코로나를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 이전을 비포 코로나, 코로나 이후를 애프터 코로나, 그래서 BC와 AC의 개념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코로나 이후 뉴노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 뉴노멀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 이 투자 대열에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서학개미니 동학개미니 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 특히 젊은 층들이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했죠.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 기술 기업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요. 그런데 아무도 이게 거품이다라고 경고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사실 2020년이죠. 7월에 금융위기 반드시 온다. 3가지 대처법. 그리고 2020년 8월에는 거품은 반드시 꺼진다. 거품 판별법 3가지. 그리고 작년 2021년 9월에는 내 생에 최악의 경제 위기가 온다. 월가의 전설 짐 로저스의 경고라는 이 3가지의 거품 붕괴에 관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물론 제가 뭘 알아서라기보다는 균형을 잡기 위함이었죠. 세상에 이치는 변화가 없으니까. 그리고 한참 지난 지금 최근에 루나 테라 사태라고 들어보셨죠? 네. 예, 루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 영상을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예, 루나 사태는요, 루나는 코인, 암호화폐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국의 일론 머스크라 할 정도로 아주 똑똑한 젊은이가 코인 루나를 만들었거든요. 그래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시장 가치가 50조 원이 넘었습니다. 엄청났죠?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서 8위였으니까요. 그러다가 불과 일주일 만에 이게 99.99% 그러니까 휴지 조각으로 떨어져 버린 것이죠. 폭망한 것이죠. 거기에 투자했던 수많은 사람들, 약 20만 명의 투자자들, 우리나라에서만요, 엄청나게 피해를 본 것이죠.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서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흔들거렸습니다. 지금 빠지고 있고요. 무서울 정도로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도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 아마존,
애플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거의 33% 지금 6개월 만에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했던 기업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미국의? 애플도 있지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그래서 테슬라를 천슬라라고 그랬잖아요. 천슬라는 테슬라의 주가가 $1,000 간다는 얘기죠. $1,000 넘었었어요. 천슬라. 그런데 이게 $1,200를 넘었었어요. 그런데 계속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 천슬라가 $700 이하로 떨어졌다가 $600로, 요즘은 $500까지 갈 수도 있다. $500 이하까지 갈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거의 반토막 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오징어 게임 아시죠? 오징어 게임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알려진 아주 세계적인 기업. 그렇죠. 넷플릭스 잘하시네요. 이 넷플릭스의 주가는 놀랍게도 지금 70%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거품이 돼버린 거죠. 3분의 1 이하로 떨어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뭐 우리 영상회의 회사였던 줌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기술기업 특히 뭐 저기 게임주 같은 게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참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쿠팡이 어땠습니까? 나스닥에 상장 탁 하자마자 최고 주가가 거의 우리 돈으로 100조 원. 현대자동차의 2배 이상이 될 정도로 올라갔었죠. 그런데 그 쿠팡의 주가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니까요. 지금 30조 원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이하로 떨어졌다는 얘기죠. 물론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것이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이 중에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진짜 실력을 가지고 올라서는 기업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무너지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유동성 파티의 덕을 보고 2배, 3배씩 올랐던 주식의 가치라든지 부동산의 가치 같은 자산이 지금 그 거품이 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주브라고 들어보셨어요? 코주브. 네, 코주브가 뭐죠? 코인. 네, 암호화폐. 네, 주식. 부동산. 예. 이 코주브 거품이 꺼지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지금 연일 대서특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전문가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 이번은 다르다 그러면서 투자를 부추겼던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입니다. 그렇다면요, 왜 이렇게 거품이 생겼다가 거품이 꺼졌다가 하는 일이 역사적으로 반복이 될까요? 그 이유를 3가지로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프랑스의 사상가 볼테르의 말대로 역사가 반복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실수, 우리 인간의 행동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왜 실수할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욕망 때문에. 아주 정확합니다. 욕망 때문에요. 장기적인 시각을 갖지 못하고 현재의 이익에 빠져서 소위 지금밖에 모르는 우리의 현재 편향이라는 인간의 본능 때문에 우리는 늘 이런 위기에 빠진다는 얘기죠. 네. 2번째는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엔 다르다는 생각, 이번은 다르다는 그런 주장에 우리는 또 당합니다. 사실 경제라는 게요,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고, 이걸 우리는 호황, 불황 그렇죠. 경제만 그런가요? 우리 인간의 삶도 좋을 때 있고, 호황이 있고, 불황이 있죠. 이걸 다 겪어봤어요. 불황도 겪어봤고, 어려움도 겪어봤음에도 불구하고 호황이 되면, 좋을 때가 되면 우리 인간은 놀랍게도 이번에는 다르다. 이 호황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거든요. 특히 전문가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번엔 다르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게 왜 다른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또는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버립니다. 그럼 전문가들조차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번엔 다르다는 말에 빠져버린다는 얘기죠. 네. 그러다가 터지면은, 거품이 붕괴되면 그때야 후회합니다. 이번도 다를 게 없는데 내가 왜 이랬지? 후회합니다. 그런데 이미 지나간 건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시간이 지나면은 또 이런 일을 반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똑같은 이유 때문에 반복적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당한다. 경제 위기에 또는 거품 붕괴에 당한다. 이게 지금 우리 인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3번째는요, 의도적으로 눈 감기입니다. 의도적으로 외면한다는 얘기인데요. 우리 인간의 뇌는요, 우리가 밖에서 받아들이는 정보를 똑같이 대우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에 맞는 정보는 선뜻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정보는 배척하고 무시하죠. 그러니까 편안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불편한 것은 무시하고 배척한다는 얘기죠. 의도적으로 외면하기라는 책을 내가지고 아주 유명해진 마가렛 해퍼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책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실이라도 그것이 불편한 진실일 때는 두 눈 감아버린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는요, 경제 위기 앞에서 아니면 거품 붕괴 앞에서 우리 모두가 두 눈을 감아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저는 눈 크게 떠봐야 이 정도입니다. 이게 최대 한도거든요. 예, 두 눈을 크게 뜨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특별한 비법은 없지만은 평범한 비법이지만 행동으로 옮기기는 어렵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면 정말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가요, 패러다임을 바꾸는 겁니다. 패러다임을 이제 투기가 아니라 투자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은 투자했다고요. 그런데 전문가들 말을, 견해를 종합해 보면은요, 2008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경제 위기 벌어졌죠. 2008년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일어나고 경제 위기, 금융 위기. 이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엄청나게 많은 돈을 풀기 시작했거든요. 금리를 낮추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그때부터 늘어난 겁니다. 코로나19 이전부터요. 그래서 2012년까지 무려 14년간, 이 14년간은요, 웬만하면 자산이, 모든 자산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산 시장에 뛰어들기만 하면, 돈이 있어 뛰어들기만 하면 거의 대부분이 돈을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때는 돈이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잘 빌리느냐. 그래서 우리 비투란 말 들어보셨죠? 비투? 빚내서 투자한다. 영끌이란 말 들어보셨죠?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투자한다는 얘기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그래도 오르니까요. 자, 눈 감고 투자해도 오른다는 얘기죠. 그런 시장을 우리는 투자라고 말할 수 없다. 투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투기의 시대는 갔다. 이제는 투자의 시대가 온다. 투자의 시대에는 정말 신중하게 연구하고 검토하고 혼자가 아니라 같이 의논해서 협력을 통해서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투자의 시대가 왔다. 이게 첫 번째 대책입니다. 두 번째 대책은요, 이런 비관적인, 비관론이 득실거리는 이런 위기 속에서 역설적으로 놀랍게도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장기적인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단기적으로는 지금도 막 출렁이고 있잖아요. 이 출렁이고 있는 단기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인내심입니다. 이 인내심을 가지고 뭘 찾아야 되느냐? 저는 두 가지를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하나는 바닥 찾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밑바닥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판다라는 주식 경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릎 정도를 바닥 근처라고 한다면 바닥 근처를 알아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이걸 알아냈으면 투자할 수 있는 현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현금 확보가 필요하다. 작든 많든 자기 상황에 맞게요. 자, 바닥 근처를 찾아내려는 노력과 그리고 그런 기회가 오면은 바로 휘어잡으려는 약간의 자기 나름대로 현금 확보. 이 두 가지가 새로운 기회를 가져오게 할 수 있다. 그럼 바닥 근처를 어떻게 찾을까요? 이건 아무도 알 수 없죠. 신도 모르죠. 이걸 알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다 투자하지. 그래서 인간의 심리를 기본으로 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을 종합해 본다면, 바닥 근처는 일반적으로 반토막 아래입니다. 절반 이하로 떨어졌을 때, 자산의 가격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때가 일반적으로 바닥 근처다. 더 떨어지더라도 그게 무릎인지 발목인지는 모르지만은요. 물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생각이지 정확한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요, 학습입니다.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찰스 먼거, 네, 말씀드렸죠? 찰스 먼거는요, 공부하는 투자가입니다.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는지 엄청난 다독가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경제라든지 주식에 관한 한쪽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아주 다방면에 걸쳐서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찰스 먼거 얘기하면서 워런 버핏과 같이 얘기했는데, 워런 버핏 또한 엄청난 학습자로 알려져 있거든요. 찰스 먼거가 말하기를 워런 버핏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워런 버핏은 지금 이 시대 최고의 공부벌레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90이 넘고 100세가 다 돼가는 이 두 분이 현명한 투자가로서 또 자선사업가로서 남을 수 있었던 거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식을 넘어서는 지혜까지 이룰 수 있는 공부가, 학습이 그 토대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학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찰스 먼거가 말하는 학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찰스 먼거의 투자 철학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찰스 먼거의 투자 철학 중에서 가장 핵심은 능력 범위입니다. 능력 범위. 이 능력 범위를 다시 풀어보면요, 딱 두 가지입니다. 아는 곳에요. 아는 곳에. 아는 만큼.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투자한다고요? 아는 곳에. 아는 만큼. 그러니까 아는 곳, 아는 만큼을 늘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는 곳에 아는 만큼 투자하는 게 아니라 무턱대고 다른 사람 따라서 투자하는 경우가 있죠. 이건 투자가 아니다. 이건 투기다는 얘기죠. 이젠 정말 찰스 먼거처럼 능력 범위, 자신의 능력 범위, 자기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곳에 그리고 가장 잘 아는 만큼만 공부를 통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이게 투자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학습을 통해서 찰스 먼거가 평생 해왔던 게 뭐냐? 자신의 편향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여기서 편향을 쉽게 표현해 보면요, 찰스 먼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르면 과도하게 오르고 내리면 과도하게 내린다.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어떤 가치가 올라가면은 지속 편향에 의해서 이게 지속적으로 올라갈 줄 알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얘기죠. 또 어떤 가치가 떨어지면은요, 이게 과장되게 떨어질 걸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르면 어때요? 오르면은 많은 사람들이 더 올라갈 줄 알고 뛰어들고 내리면은 무서워서 팔아버리고. 그래서 찰스 먼거는 이런 지속 편향과 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학습을 한 것이죠. 그래서 편향을 극복을 하고 능력 범위 내에서 투자만 할 수 있다면은 꼭 찰스 먼거까지는 아니라도 우리 나름대로 투자에 현명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번을 기회로 해서요, 학습하는 투자자,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끊임없이 투기 아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동의하시죠? 예, 우리가 일로만 안 되니까 이제 일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정말로 안정적이면서도 성과를 낼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방면에 걸쳐서 공부를 하면서 아는 곳에 아는 만큼만 투자하자.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의심하자. 자신의 편향을 깨기 위해서 노력하자.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새로운 아주 멋진 기회를 발견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